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24년이 됐을 때 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확정이 됐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별히 우리가 7가지를 체크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기초연금에 반드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 7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들어보시고 혹시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은 이것만 준비하면은 나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의 변동사항이 확정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거의 이대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또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 3.3%가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르든지 아니면 그대로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보면요. 만 65세 이상자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내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특별히 2024년에는 1959년생들이 이제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텐데 이분들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70만 명 이상이 되는데요. 자, 기초연금 대상자 그리고 이 선정 기준액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1959년생들도 베이비 부머였었죠. 네, 작년에는 우리가 12.2% 정도가 올랐어요. 우리가 2023년에는 단독 가구가 202만 원, 부부 가구가 323만 2천 원. 그래서 12.2%가 대폭 올랐었는데요. 네, 2024년 내년에는요. 단독 가구가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약 5.2%가 올랐습니다. 2023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 대비해서 2024년에는 약 5.2%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안에 들면 나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24년 이 기초연금액은 국무회의 통과된 금액을 보면요. 단독 가구는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53만 4,400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기초연금 33만 4천 원, 부부 가구 53만 4천 원이면요. 우리가 평균 수명 83.6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얼마 정도 타나? 네, 단독 가구는 7천만 원이 넘고요. 부부 가구는 거의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국적자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죠. 만 65세 이상 되시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초연금을 타시라고 이런 방송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2024년) 기초연금 필수 체크사항이에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7가지를 제가 선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은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초가 되면은요, 이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이 상당히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탈락했다, 2번째 탈락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신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꾸 이 투정을 하고 무조건 떨어진다고 하면요, 당신 그런 일 하라고 내가 여기 앉혀놓은 거 아니냐? 내가 내는 세금에서 당신 이 월급을 타가고 있는데 무조건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값 요번에 5.2%가 올랐죠. 이전에 탈락하셨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 선정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 나이는 만 65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에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59년생들은요. 네, 지금 1월 달에 신청을 하면은 생일이 1월인생 또 2월인 여러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자기가 생일이 속한 달에 전월 1일부터 가능하니까 반드시 신청하라는 겁니다. 자, 2번째는요. 여러분 동호회나 동창회 같은 거 많이 모임을 하시죠. 이런 회비는 개인 명의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명의로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개인 명의로 된 이 회비통장도 여러분의 금융재산으로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금융재산에 이 재산소득 환산액에 금액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탈락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총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이런 모임을 하게 되면요, 먼저 그 동호회나 동창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것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만드시고 그거를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호회나 동창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그 회칙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참석자 명단 같은 걸 가져가면은 은행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기초연금 신청 바로 직전에 이 재산의 변동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하셔야 됩니다. 2011년 이후에 이 재산, 여러분 부동산이나 뭐 금융재산 같은 거 이런 변동분은 여러분 반드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 직전 재산을 매각하거나 금융재산을 줄였다거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조정하셔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내가 이걸 좀 금액이 많아서 미리 해야 되겠다면은요, 한 5년 정도 텀을 놔두고서 미리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7가지 중에 4번째입니다. 자, 주택연금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도시에서는 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걸 연금을 받으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서 농지연금이라는 걸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산을 갖고 있는 분들 산지연금이 있어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이런 것들은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부채로 반영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주택연금,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 이건 부채로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주택연금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추천드리거든요. 자,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받기 때문에 지급받은 금액만큼 재산에서 공제가 된다. 그래서 기초연금 선정 시에 매우 유리한 항목이라는 거 여러분 꼭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사는 이 주택에서 내가 살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에 도움이 되고요. 내가 혹시 사망을 하면은요, 배우자에게 이게 넘어가고, 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때 당시에 남은 이 재산가액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니까 주택연금도 매우 유리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기초연금 선정 시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노령연금, 개인연금 등은 기초연금 선정 시에 소득의 100% 반영되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100%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참 불리해요. 그래서 네, 5년 우리가 조기연금을 신청하면은 30%가 줄어들죠. 그런데 이게 마치 손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30%가 줄지만 내가 수령하지 못하는 기간 5년을 미리 타기 때문에 특별히 기초연금을 더 여기 탈 수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연금 수령 시기 조정을 통해서 기초연금도 도움이 되시고, 또 의료보험, 건강보험, 우리 그 지역가입자죠. 피부양자 자격 탈락 여부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기초연금, 건강보험, 이런 유리한가 불리한가도 반드시 따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요, 제 영상 중에 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또 되돌아오셔서 여러분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6번째는요, 증여재산입니다. 네,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증여재산은요, 일정 금액 차감 후 신청자 본인 재산으로 남는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어요. 2023년 기준으로 매월 단독 가구, 네, 221만 원, 연간 2,652만 원. 부부 가구는 연간 3,240만 원. 요것만 제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하더라도요, 몇 년 텀을 미리 두고 나서 주택을 넘겨주던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인정액에 이 반영을 시키려면은 미리 증여를 하든가 직전에 증여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요,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재산 매각이나 증여 등은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초연금을 내가 꼭 타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요, 한 5년 전부터 미리 이거를 하시면은, 네,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요, 5년이면은 한 1억 정도, 또 부부 가구는 한 1억 5천 정도가 여기서 감해지니까 훨씬 유리하겠죠. 네, 미리 증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급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7가지 중에 마지막 7번째, 명의를 자녀에 대여해 줄 때 신중히 판단하셔야 된다. 자녀가 혹시 사업을 위해서 명의를 좀 자녀에게 빌려주는 경우 있어요. 신청자 본인의 명의를 자녀에게 주는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요, 신청자 본인의 소득으로 귀속이 돼버려요. 네,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좀 낼게요. 이거 여러분 기초연금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자동차 같은 거 공동 명의로 할 때도 있잖아요. 네, 보통 이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자동차 보험을 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공동 명의를 하는데, 공동 명의 하면은 자동차 가액은요 무조건 여기에 해당이 돼 버려요. 그리고 특히 자동차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3,000cc 이상일 때는 기초연금 선정에서도 탈락할 수 있고요. 이거는 또 여러분 잘 아시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여기 재산가액에도 포함이 되죠. 네, 오늘은요, 기초연금 확정된 사항 이 2가지를 말씀드렸죠. 소득인정의 기준이 바뀌었고요. 기초연금 수급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2024년에는 1950년생 약 70만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기초연금이 중요하냐? 기초연금 수령액을요, 여러분 평균 수명 83.6세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요거는 2024년 기초연금액을 기준한 겁니다. 단독 가구는요 18.6년을 타기 때문에 7,500만 원 정도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부 같은 경우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내에 거주하시고 또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계시고 소득하위 70%, 65세가 되셨다면은 반드시 기초연금을 미리 준비해서 꼭 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이제 결론인데요. 선정 기준액이 바뀌었죠?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네, 5.2% 정도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재신청하는 거를 제가 1번으로 꼭 필요할 사항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 지급액은요, 단독 가구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53만 4,400원. 네, 이것도 올랐죠. 또 지급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650만 명에서 700만 명으로 바뀌었죠. 네, 59년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될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자녀한테 증여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명의 같은 거 빌려주는 거, 공동명의, 자동차 같은 거, 이 국민연금, 조기연금 같은 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네, 이런 것도요, 기초연금에 달랑달랑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부채로 잡히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초연금을 타시겠다는 분들은요, 이거 같이 하시면 매우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기초연금,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꼭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2024년 확정된 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지급액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미리 체크돼야 될 7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초연금을 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것들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소득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같은 게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연초에 나오는 대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